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수장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미국 정부가 눈속임 중이다. 지금 호황인 거 뻥이다. 다 정부가 부채 찍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죠. 정부가 채권 찍어가지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림 보시면 미국이 아주 그냥 돈을 막 빨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쭉쭉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실제 보고서도 보면은 지금 갈려요. 뉴 노멀이다. 호황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 또한 경기 둔화, 침체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런 사이클에 불과하다. 지금 좋아 보이는 거는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얘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가랑 휘발유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유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7주 연속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고점 돌파. 그래서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역대 최고를 경신 중이래요. 기름을 엄청 쓴다는 거죠. 정말 좀 신기합니다. 이게 뭐 경기 둔화 침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원유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니까 유가가 더 올라가고, 휘발유도 재고가 팍팍 줄어드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는 소식에 휘발유 고점 뚫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자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고 8월 달에 한 번 더 경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더 강하대요, 수요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기름을 쓰는지,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 허상이었는지 정말 강력한 수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물론 제가 자세히는 안 다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서로 막 기름 탱크 공격하고 유조선 공격하고, 그리고 미중 대만 갈등도 또 커져서 그런 유가가 더 오르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번 생각보다 강한 수요, 요게 또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지금 막 중국 디플레 온다 그러고 난리거든요. 지금 무역이 부진하다 그러고. 근데도 기름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쓰나 싶은데,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매주 GDP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업데이트하는데, 이번에 되게 많이 주목받았던 자료가 이겁니다. 다음 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 올라갔어요. 4.1%로. 지난번에 3.9였는데 4.1로 더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4였는데 이제 회복했는데 초호황으로 진입하는, 이거 보시면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 다들 V자 반등 없다 그랬는데 정말 이대로 가면 V자 반등이거든요. U자 반등도 아니고. 내년에 침체 오면서 둔화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는데 내려가기는커녕 지금 완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GDP 성장률이 4% 올라가는 건 제가 봐도 그 10년 주기에서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초호황을 상징하는 숫자랍니다. 4 넘어가는 게.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연준의 코멘트를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거 맞대요. 이제 가계도 초과 저축도 줄어들면서 소비는 둔화되는 거 맞는데, 기업들 투자가 가파르게 늘어난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기업들 투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이 정도로 끌어올릴 정도로 어디서 오나 봤더니 오늘 소개드릴 요거죠. 이제 미국의 제조업 부활법, 요거 덕분이라는 거죠. 마침 이번에 이 미국 제조업 부활법이 통과된 지 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성과 발표를 막 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요겁니다. 미국이 무려 3배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보조금 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유혹을 했잖아요. 한국한테도 막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지으면 보조금 주겠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막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겠다고 발표한 돈이 520억 달러인데 걷어들인 돈, 투자 약속을 받은 돈이 1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엄청 자랑하는 겁니다. 봐라, 나 돈 뿌린다고 엄청 다들 뭐라 그랬지? 근데 보조금 뿌렸더니 지금 다들 미국에 돈 싸들고 오지 않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기업들이 돈 싸들고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무리한 재정 정책이다, 보조금 뿌리기로 막 돈 낭비다 했지만 본인이 이제 이걸 잘했다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법은 8월 9일이었는데 1주년이고, IRA법이라고 인플레 감축법도 8월 16일 날 1주년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성과 발표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막 본인 잘했다고 하면서, 오죽하면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자랑을 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미국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은 보시면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우리나라랑 연관된 산업들이죠. 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했는지까지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 42개 주에서 반도체 프로젝트가 지금 뚝딱뚝딱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돈 싸들고 가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CNBC도 요거 보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 횡재를 맞았다. 완전 초호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돈 엄청 끌어왔다면서 이번 주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성과 발표를 했어요. 1년 지나서. 그래서 보시면 한국 기업들도 사실 기여도가 작지 않죠. 여기 배터리 기업 하면 또 한국이잖아요. 한국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 태양광도 이것도 마침 한국 기업이네요. 그래서 다 지금 미국 가가지고 저렇게 미국 GDP 성장에 다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주고 뚝딱뚝딱 공장도 만들어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요즘 비판이 많으니까 아마 그게 좀 거슬렸는지, 아, 내가 지금 자꾸 돈 찍어내서 뭐 문제 생길 거다, 미국이 위기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저렇게 미국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정부에도 세금으로 거치고 일자리 활성화되면서 미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인데요. 지금 정부 부채 늘어난다. 지금 세금도 줄어들고 정부가 돈 뿌려가지고 막 지출 늘린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봐라. 벌써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효과가 나온다. 라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전자, 운송 장비, 투자가 완전히 로켓처럼 쏘니까 이거 봐라. 이거 나중에 다 이거 공장 지어지고 일자리 생기면 미국 재정 적자 메꿔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돈 찍어내는 거는 계속 늘어나긴 한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더 성장되면서 재정 적자 비율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라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연준에서 제조업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6개월 내로 투자를 늘릴 거냐는 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지금 다 이제 6개월 내로 투자 한번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미국 각 지역에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AI도 빅테크 기업들이 하반기부터는 투자 더 늘린다고 발표한 덕분에 지금 미국은 돈을 흡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서 지금 다우 지수도 좀 강세고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관련 수혜주도 좀 좋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미국 제조 부활법, 앞서 소개해드린 칩스법,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증시가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까지 평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이거를 가볍게 본 것 같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이 8년 동안 유효하대요. 앞으로도 8년. 이제 1년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한참 많다. 근데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발표한 시점보다 정부가 투입하는 돈도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돈 싸들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지금 미국이 아주 그냥 기대 이상의 초호황을 맞으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맞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또다시 미국 침체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생각보다. 올해만 3번 연속 하향입니다. 35, 25, 20%로 거의 뭐 침체 안 온다라고까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도 지금 바이드노믹스 관련주 중장비 1등 캐터필러는 또 이제 주간 3% 오르고, 중장비 렌탈 빌려주는 이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빌려주는 렌탈 1등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고가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 나홀로 호황의 증거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8월부터 약간 컬러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ETF 약간 쉬어가고, 나스닥도 약간 빨간색 여기 보시면 약간 쉬어가는 느낌인데 7월부터 이렇게 꺾이는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 오르고 경제 생각보다 잘 버틴다, 호황이다라고 얘기까지 나오니까 에너지나 다우, 여긴 없지만 아까 보여드린 제조업 관련 주식들은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컬러가 약간 달라졌죠.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는 압도적으로 나스닥이나 반도체가 좋았고, 다우나 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길을 못 폈거든요. 계속 빠졌거든요. 물론 좀 더 봐야겠지만 컬러가 좀 바뀌었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지 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약간 나스닥이나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나스닥은 쉬고 다우나 에너지가 좀 오르는구나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이 저렇게 발표하니까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수장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하면서 미국 정부가 눈속임 중이다. 지금 호황인 거 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거는 다 정부가 쉽게 말해서
부채 찍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 정부 부채를 압도적으로 찍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죠. 정부가 채권 찍어가지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부이전 효과라 그랬는데 정부의 막대한 돈이 민간, 기업과 가계로 갔을 뿐이지 지금 공공부문 재무제표는 최악이다. 완전 위험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지금 왜 평소대로 사이클이 안 가고 마치 미국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냐라는 글을 아주 장편으로 썼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는 약간 부정론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정부가 엄청난 돈, 쉽게 말해서 채권을 찍어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서 막대한 적자에 무너질 거다. 지금 미국채를 이렇게 찍어내는데 사줄 사람이 결국 없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미국 정부에 혼란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부채 위기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거의 똑같은 의견인데 이제 월가의 또 부정론자 중에 한 명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 재정 정책, 정부 부채 정책이 주식시장을 망칠 것이다라고 또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이 달리오랑 똑같은 근거예요. 지금 저렇게 돈 찍어내는데 어떻게 이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냐. 그래서 재정 적자로 결국은 중앙 정부가 망가질 것이다, 좀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한 우려를 했고요. 좀 더 봐야겠죠. 지금 긍정 측면은 지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찍어가지고 보조금을 뿌려서 미국 경제를 떠받친다. 그래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입장이 있고, 반대의 입장은 결국은 저렇게 돈 찍는 게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통계를 조작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기사가 블룸버그에 나왔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중국 나쁘다는 건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중국이 무역 쪼그라들면서 수입과 수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마저도 조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출을 부풀렸대요. 수출과 수입을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좋은 것처럼 부풀렸다가 이번 달에 낮춘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 수출이 원래는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수출을 플러스로 어마어마하게 속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속인 규모가 역대 최고래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통계를, 나쁜 말로 하면 조작이고, 통계를 고친 게 한두 번은 아닌데 너무 많은데 이번에 역대급, 진짜 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막 리오프닝 회복한다 그랬는데 그게 뻥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았는데 좋았던 척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미국도 괜찮을 수 있을까? 미국만 저렇게 나홀로 호황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약간 있는 거죠. 물론 중국 혼자 나가 떨어질 수 있다, 뭐 미국하고는 상관없다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또 경제가 엮여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 이게 별개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수출입이 완전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최저치로 두 자릿수 연속으로 막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중국만의 리스크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수출에서 지금 미국 수출이 완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중국 말려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완전히 30년 전에 일본을 죽이는 것처럼 중국을 상대로 완전히 공급망을 분리시키는 거죠. 지금 중국한테 안 사고 막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서 산대요, 물건을. 근데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결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완전 망가지면 선진국 기업들하고 안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은 중국도 제조 역할도 하지만 소비 역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 중국에도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안전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나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미국도 호황이라고 자꾸 하지만 저렇게 제조업 부흥은 맞지만 지금 계속해서 상품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도 무역 수지를 보니까 수입이 아주 급감을 했더라고요. 수입 20개월인가의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덜 한다는 거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무역이 다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2,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 G2가 무역이 쪼그라들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안전하겠냐. 그래서 하반기에 다들 반등할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나쁠 수 있다,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약할 수 있다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또 이것도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무역이 좀 쪼그라드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까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채권에 상승 베팅, 하락 베팅하는 세력의 다툼이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채권의 상승 베팅을 역대급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야 봐라, 지금 중국 경기도 디플레 오고 난리가 났고 지금 통계를 조작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무역 감소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겠니? 그래서 경기 나빠지면 뭐야, 채권 사야지 라면서 경기 둔화로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게 자산운용사들, 여기 SM 매니저들은 채권의 롱 상승 베팅이고 헤지펀드들은 여기 하락 베팅 역대급으로 했는데, 야 지금 미국 정부가 위기 막아내려고 채권을 저렇게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채권이 막 남아도는데 저거 누가 다 사주냐.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이다. 소위 말해서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채권이 폭락해 있거든요. 미국 장기 채권. 요거 채권이 역대급으로 폭락해 있는데 만약에 자산운용사의 베팅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채권을 매수하시는 거고, 아 이제 내년이나 경기 둔화되고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채권 수요가 늘어나겠지. 안전자산이니까 마치 현금처럼 주식이 빠지더라도 채권이 살아나겠지. 채권 상승에 베팅하시는 거고, 아니다. 지금 저 봐라. 정부 부채 막 찍어내서 위기 오는 거 봐라.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왜 올라가냐. 아무도 채권을 안 사줘가지고 지금 중국도 채권 안 사주고 일본도 채권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미국 채권이 위기라는데 왜 사냐 하면서 빠지는데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논리로 미국에서도 역대급 베팅 전쟁입니다. 세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야 그래서 당분간 이 채권 시장이 요동칠 것 같긴 합니다. 금리도. 그래서 증시도 약간 조정 핑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채권도 급등락, 마치 주식처럼 움직입니다. 막 채권이 안전자산이라 그래 채권을 샀는데 아마 막 엄청 요동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주간으로도 또 빠졌는데 막 급등락을 합니다. 무슨 채권이 주식 코인 마냥 지금 급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장기 금리가 요런 베팅 때문에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꿈틀꿈틀합니다. 고점을 뚫을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증시에도 더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채권 가격도 폭락하니까 주식과 채권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요런 이슈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약간 불확실하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약간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해석이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원화를 좀 팔고 달러로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노이즈 나 필요 없다, 어차피 뭐 경기 전망 이런 거 맞추는 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성장주 간만에 조정 나올 때 못 샀던 우량주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가 최고입니다. 분할 매수 한 번에 또 몰빵했다가는 더 떨어질 때 정말 입맛만 다셔야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 우리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완벽한 저점은 또 못 맞추니까 분할 매수가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측의 입장 소개드렸는데, 미국 제조업 포항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와 이거 정말 강추드리는 리포트고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분의 리포트여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마지막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실제로 좋은 게 아니다,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반대, 정말 똑같은 현상인데도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상방 하방에 대한 주장, 양쪽 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매크로, 경제환경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어차피 못 맞춘다, 그냥 기계적으로 좋은 주식만 사모으는 게 답이다. 사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타이밍 재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을 10개 미만으로 추려서 매월 같은 날 기계적으로 매수되게끔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빅5 주식이 있다 그러면 매월 1일에 한 주씩 매수되게끔 해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애플부터 마소,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한 주씩만 사도 거의 150만원 돈이더라고요. 매월 이 금액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매매 기능 활용하셔서 0.1주 이런 식으로 금액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빅5 주식을 0.1주씩 사는 걸로 조절하면 총액이 약 15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소수점 매매와 적립식 매매 이 기능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